저는 집에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놀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할 일은 밀린 설거지에 있는 곰팡이 치우기, 쌓인 컵라면 정리하기, 그리고 침대 위에서 멍하니 있기 정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한 명만 제 집, 아니 쓰레기장에 오셔서 집 좀 치워주실 분 안 계실까요? 참고로 저는 자취생입니다. 사람 집보다는 동물 우리에서 살아가는 듯한 우리를 위한 방송, 자취생에 의한 자취생을 위한 라디오, 나 혼자 자취한다 시작합니다. 저는 자취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들 상쾌한 10월의 시작을 잘 맞이하셨나요? 9월이 가고 10월이 찾아오니 가을이 얼른 다가오길 기다리던 제 마음이 무색하게 지나간 시간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다면 다가오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전 이상하게 지나간 것에 미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인지 아쉬움 때문인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떠나간 것에 대한 미련이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람에 대한 미련이든 시간에 대한 미련이든 이제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련을 가진다는 건 그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소중한 건 지나간 시간 속의 그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나날 속에 있을 거라는 걸요. 그럼 여러분의 10월이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 차길 바라며 오늘의 방송 시작해볼게요. 첫 곡으로는 지연이에게 미련이 가득한 남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임재현의 조금 취했어 듣고 올게요. 내가 망가지면 네가 나를 볼까봐 나를 혹시나 걱정해줄까봐 몸에 안 좋은 거 하러 왔어 시끄럽고 졸립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지금 뭐해 밤에는 바람이 점점 차가운데 날 듯이 좀 잊고 다녀 멋부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가진 언어로 표현 못해 알잖아 내가 좀 서툴지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할 일이 없어 잠이나 자는 자취생.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심하다. 오늘 추천해드릴 일은 제가 지난 가을 겨울에 열심히 했던 취미인데요. 딱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하기에 좋은 일입니다.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하게 된답니다. 바로 뜨개질인데요. 전 작년에 뜨개질로 제 키보다 더 긴 목도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한다면 겨울에는 완성할 수 있을 테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뜨개질을 하는 방법으로는 대바늘 뜨기,
코바늘 뜨기 등의 손뜨기 방법이 대중적인데요. 사실 두 기술을 혼용한 아프간 뜨기와 수평기 바늘을 이용한 기계 뜨기도 존재하긴 하지만 저희는 뜨개질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자취생이기 때문에 간단한 뜨개질법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죠. 대바늘을 이용한 목도리 뜨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만들기 쉬운 게 목도리예요. 그냥 쭉 반복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면서도 예쁜 목도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안뜨기와 겉뜨기를 반복하면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목도리도 이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짱짱하게 잘 늘어나고 따뜻하기도 하답니다. 곰손이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뿌띠 목도리도 있거든요. 뿌띠는 프랑스어로 작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뿌띠 목도리는 목만 두를 정도로 폭이 얇고 길게 뜬 목도리를 뜻하죠. 루피망고 같은 두꺼운 실로 만든다면 손가락만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목도리 뜨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바늘을 이용한 에어팟 케이스 뜨기를 추천합니다. 혹시 에어팟이 없으시다? 미래에 구매할 에어팟을 위해 미리 떠놓읍시다. 에어팟 케이스를 뜨려면 코바늘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코바늘은 그 두께에 따라 호수가 나누어져 있어요. 숫자가 클수록 바늘의 굵기가 굵답니다. 저는 4, 5, 6호 중 2개 정도를 사는 걸 추천해요. 4호는 얇아서 촘촘하게 뜰 수 있지만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거든요. 에어팟 케이스는 작기 때문에 조금만 손에 익히신다면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목도리 뜨기와 에어팟 케이스 뜨기를 추천해드렸는데요. 비 올 때는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드라마 한 편 틀어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뜨개질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혹은 본인에게 정성을 담은 선물을 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고 뜨개질로 만든 선물을 저희 방송국에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는 항상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담담한 목소리가 마음속에 깊게 다가오는 노래입니다. 구와 숫자들의 통근버스 듣고 올게요. 부르던 달콤한 대화도 제 것이 아님을 알아요. 멀리서 바라보인 그대 몸짓을 몇 번이고 복기해요. 난 모른 척 스치는 그 많은 순간에 그댄 어떤 기분인가요? 어서 솔직하게 말을 해봐요. 더는 헛된 꿈에 빠지지 않게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줄 수 있는지. 나란히 앉은 좁은 자리는 늘 똑같지만 제 마음은 점점 커져가네요. 막연히 기다리던 더 좋은 날들이라 영영 안 올지도 몰라요. 밥 만들기 귀찮아 굶는 사람, 편의점에서 먹은 라면 그릇이 쌓여가는 자취생.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고프다. 오늘은
가을에 센치해진 여러분을 위한 메뉴를 선정해왔습니다. 바로 혼술족을 위한 안주를 준비했는데요.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하기엔 저희의 요리 실력이 부족하니 자취생의 눈높이에 맞춘 간단한 안주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옥수수전입니다. 요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10분. 하지만 오늘의 요리는 음식의 아빠 백종원 씨의 유명한 레시피로 맛은 당연히 보장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태풍이 오면 괜히 우리의 마음도 기분도 날씨처럼 가라앉게 되잖아요. 이럴 때 딱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오늘 만들 안주와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비 오는 것을 대비해 마트에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갑시다. 자, 도착했으면 옥수수 캔과 부침가루를 빠르게 장바구니에 담아줘요. 아, 혹시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파마산 치즈가루도 사주세요. 이제 손을 씻고 요리를 해봅시다. 오늘의 음식은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조리에 가까울 정도로 간단하네요. 우선 큰 그릇에 캔 옥수수를 까서 담아주세요. 참! 옥수수 캔 깔 때 손 조심하셔야 하는 건 다들 아시죠? 이제 요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요리 과정 중 제일 힘든 건 마트 가서 준비물을 사오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옥수수를 담은 그릇에 물을 4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2꼬집, 부침가루 5큰술, 취향에 따라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어줘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쉐킷쉐킷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부쳐줘요. 약불을 사용하면 잘 안 익을 수도 있으니 중불을 사용해주세요. 이제 옥수수전 요리 끝! 옥수수전은 특히 연유를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빛을 발하는데요. 옥수수전에 살짝 짠 맛과 연유의 단맛이 더해지면 환상의 궁합을 보인답니다. 저희를 찾아온 태풍과 함께 소주 한 잔이 고프신 자취생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옥수수전과 함께 혼술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나 혼자 자취한다. 이제 막 독고다이로 살아가기 시작하신 여러분께 꿀팁이 되었나요?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혼자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서투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때로는 혼자인 게 외롭고 때로는 슬퍼도 우리가 머무는 하나뿐인 방은 항상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따뜻한 일주일 보내세요.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메마른 가슴 속을 적셔줄 멜로디. 슬픔의 기억들에 기쁨을 채워줄 거야. 넘치는 음악 속의 리듬을 바람이 살짝 잠을 깨운 꽃잎에 좋아해 이 말 한마디를 담아서 어젯밤 꼬박 새운 나의 노래